자, 다음은 이제 우리 95페이지 11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 나와 있는데, 자, 표현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요, 상대 배우자하고 직계준비속입니다. 자, 이 사람한테 뭔가 재산을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대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가성이 없죠. 그러면 증여로 봅니다. 자, 그러면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증여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자가 갖고 있던 물건을 수중자한테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에 대한 세율로 따져요. 그러면 취득세 같으면 증여다 그러면 3.5%를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받은 배우자는 취득세를 3.5% 내야 되고요. 또 따로 증여세도 또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통은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은요 대가성이 없는 걸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는 볼 수도 있고 아니 볼 수도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3.5% 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뭔가 대가성이 있다면 유상으로 봐요. 자, 유상으로 보면 여기서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하고요, 사간 사람을 매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이 물건을 어떤 걸 샀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상은 세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 건물이었다 그러면 4% 내야 되고요. 만약에 주택을 거래했다면 1%, 그 다음에 2%, 3% 해가지고 1, 2, 3%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걸 두 가지 구분하냐면 증여로 봤을 때는 3.5가 되는데 유상으로 하면 4%, 1, 2, 3% 되기 때문에 세율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거래도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밀도 이와 같은 거는 유상으로 인정하는데 이게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거래 수단이 유상거래가 되냐면 첫째는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을 법원에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공개 입찰이 돼가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아갔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거래 자체로 성립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공경매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거래한 거니까 유상거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4% 주택이었다면 1, 2, 3%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가 많아서 파산이 된 물건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아갔다면 이것도 거래를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에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한 거예요. 자, 상호 교환한 겁니다. 건물을 주고요. 이 상대 배우자나 직계밀속이 토지를 줬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가 교환이 되면은 교환 자체가 부동산을 요하는 걸 서로 교환했으니까 건물과 토지를 서로 바꿨다면은 처음부터 유상거래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뭐 했을 때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하기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대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금전적인 대가라든지 뭔가 대가성이 있을 때 인정하는데 요 증명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자, 증명한 경우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증명하면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올해 2006년 1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명하라. 뭘로 증명할 거냐? 이 증명인데 첫 번째는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떠한 직장 생활이나 해서 또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이 증명되는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증명한 걸 본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요 갖고 있던 이 배우자나 직계밀속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 돈 갖고 갑한테 줬다. 이렇게 뭔가 서류상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증명한 걸 본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있는 거를 증명한다든지 또는 담보한 금액 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돈 갖고 지불했다.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자산의 수중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했다.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조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뭔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그 재산으로 이 아버지한테 돈을 줬다. 이거를 사실상 뭔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돈 갖고 이거를 지불했습니다. 이거 증명을 해야지만 인정한다. 이게 다 증명을 해야지만 앞으로 유상거래를 봐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하나 또 나오는데 네 번째는요. 1번부터 3번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증명대행으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요 네 가지 경우는 증명 사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는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든지 또는 소득자의 재산을 이 받은 사람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금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했다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1, 3번에 해당하는 준하는 비슷한 것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만 이 증명된 걸로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 네 가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에만 증명된 걸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섞어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요것도 한번 봐두십시오. 자, 요것도 2년 전에 2014년도에 요게 신설되는 바람에 바로 시험에 냈어요. 그럼 올해 2016년도에는 요 네 가지가 다시 추가됐으니까 요걸 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상으로 보낸 것은 네 가지가 있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한 경우는 요 네 가지를 증명해야지만 유상거래를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거래가 합리적인 거 아니면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증명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배우자 직계미속은 요와 같이처럼 입증을 해서 이런 내용이 되면은 유상거래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증여로 봐서 증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유상과 증여는 이 입증 책임을 배우자 직계미속이 대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입증하면 유상,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거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온 게 이런 거래였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죠.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를 한번 설명할 건데, 자, 부담부 증여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건물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증여했으면 전체 5억이 증여가 돼요. 근데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겠다. 즉, 건물 5억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2억을 받아갔는데 이 을한테 주면서 을한테 건물 5억을 줄게. 대신 은행 채무 2억을 인수해달라. 그런 조건을 달고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했으니까 자, 을이 받았을 때 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부담부 증여는 나눠서 처리해야 돼요. 그럼 앞에 부담부는요, 채무 인수 조건이니까 요 부담부, 즉 은행 대출금은 유상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요거는 순수한 나머지만 증여로 보는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부담부는요 유상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왜? 일종의 부담부 증여도 증여행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이 되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즉 대출금 2억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보고 이때는 세율을 4% 적용하겠죠. 자, 그래서 유상거래를 보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봐서 증여에 대한 세율로 하겠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3.5로 따질 겁니다. 이렇게 유상과 증여에 대해서 세율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 중 어느 부분이 유상이고 어느 부분이 증여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채무인수분은 뭐에 해당한다? 유상. 나머지는 뭐다? 증여. 이렇게 해서 구분한 다음에 이 문장에 따라서 해설 잘 해줘요. 자, 이게 최근에 2번 냈는데 25회 때, 26회 때 2번 연속해서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2번을 연속해 냈는데 25회 때는 채무인수액을 뺀 나머지는 유상이다. 틀렸습니다. 유상거래가 아니라 무상이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4개에다가 여기 나오는 부담부 증여를 껴가지고 25회 때는 같이 문제를 냈는데 유상거래가 아닌 거 골라. 4가지는 다 유상거래였고요. 채무 인수액을 뺀 나머지는 무상, 증여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됐습니다. 자, 작년 26회 때는요.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부담부 증여를 체육사에서 연속해서 2번을 시험을 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정확한 뜻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2014년도에 신설돼가지고 2014년, 2015년 2번을 연속해서 냈으니까 어쨌든 이 내용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인데 이 부담부 증여는 우리가 2번 배울 거예요. 오늘 취득세에서 배웠죠? 다음에 양도세 가면 부담부 증여 또 한 번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도 나름대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배우자 직계미소하고 부담부 증여 섞어가지고 의외로 또 내기 때문에 잘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 96페이지 13번째 상속 및 재분할인데 자, 여기서